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 무리들은 우리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만이 목표인 외계 생물이라고 생각했다. 밟아 죽어버려도 하나도 미안할 것 같지 않다. 저녁이 다 되도록 무기력하기만 하다. 배경옥 작가가 자신의 드로잉 작품에 적은 글입니다. 저 또한 같은 심정인데요. 아직도 분노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간 판사들은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마다 사건 당사자들 또는 특정 진영에서 자신들의 유불리만을 따져서 법원을 비판한다면서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를 외면하고 사법개혁의 본질을 호도해왔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실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지사 사건 원심 확정은 과연 판사 복이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느 법관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판단의 범위와 결과가 달라진다면 판결의 공정성에 합리적 의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사법권 독립을 앞세워 모든 판결에 대한 무조건적 승복과 수용을 요구하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부합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고심의 판단 유탈과 무성의한 기록 검토가 삼신제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로 이어질 경우 재판 당사자는 사실상 다시 사법적 판단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막히며 오판에 따른 사법피해는 회복 불가능하게 고착됩니다. 또한 대법원이 상고 이유로서 체증 법칙 위배를 판단함에 있어 과연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자성해야 합니다. 범여권의 개혁 성향 초선위원 모임인 철험회는 13일 사법개혁 과제를 더 방치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를 이루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험회 소속 김용민, 민영배, 황운하, 김승원, 윤영덕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재판이 사법부 독립의 미명하에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만 남을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이들은 그간 우리 판사들이 무죄 판결보다 유죄 판결이 쓰기 편하다며 피고인의 억울함을 살피기보다는 검사의 주장을 우선한 건 아닌지, 검찰권 남용을 견제하고 피고인의 인권을 수호하는 법관의 기본 사명을 망각한 채 편의적 기능인으로서 전락하진 않았는지 냉철하게 자문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심제도 확대, 재판 소원 도입, 법조 일원화 정착, 법원 행정처 개편,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 증언 등을 사법개혁 과제로 뽑았는데요. 철험에는 진실의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김학의 사건 파기환송, 드루킹의 진술을 신뢰한다는 김경수 사건 원심 확정 등을 거론하며 과연 판사복이 없거나 로또 재판이 아닌 엄격한 법리와 동일한 잣대로 이뤄졌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사법부 판결이 자기 완결성을 지녔다고 믿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정경심 교수 판결도 거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로또 재판, 판사복 걱정을 없앱시다. 시민들은 언제까지 로또 재판과 판사복을 걱정해야 하는가? 판결에 놀라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된 판사들은 신상 털기 등 판사 비난을 멈추라고 요구합니다. 일부 법관들은 과도한 진영 논리 또는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으로 치부하며 법원의 판단을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20년 신년사에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재판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대법원장이 말하는 좋은 재판이 판사들에게만 좋은 재판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천명하는 사법권 독립 의지가 온전한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과
합리적인 외부의 비판을 제대로 구분하여 성찰해 왔는지에 대한 물음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또 재판이라거나 판사복이 없었다고 탄식하는 목소리와 여전한 전관 특혜의 의구심에 법관들이 성찰해야 할 몫은 없는 것인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응답 없는 다짐만이 반복된다면 오로지 판사 무오류주의에 매몰된 공허한 외침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김용민 의원도 법원 판결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됐다면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혁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가공 의원은 이날 회견에 대해 최근 진행된 판결들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사법부 대응과 국회 입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철험회의 이 같은 주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철험회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캠프는 검찰 주도 사법 시스템의 폐해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오래된 폐해에 로또 재판까지 검사와 판사, 그리고 정관들의 특권잔치가 되어버린 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대우를 받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역시 철험회와 추 전 장관입니다. 더 이상 어이상실의 국민을 우롱하는 사법부의 사법농단을 지켜볼 수는 없는 거죠.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정치적 판단도 불사하는 이런 사법부의 만행을 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걸 놔뒀다가는 제2의 한명숙, 제2의 김경수, 제2의 정경심 재판이 재현될 수밖에는 없는데요. 저도 사법개혁에 적극 지지하고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보합이 되려면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데 당대표가 좀 묵직하고 후보가 좀 스마트하거나 아니면 후보가 묵직하고 당대표가 스마트하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지금 두 분 다 초보예요. 당대표도 초보,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초보 하다 보니까 과연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들이 지금 기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토론 배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도 좀 이제부터는 좀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의 역할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해야지 정권 교체에 만약에 이게 계속 이렇게 갈등 지향이 되고 당 지지율 떨어지고 후보도 지지율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또 통합도 안 되고 경선 관리도 이렇게 시너지를 일으켜 가지고 축제처럼 이렇게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후보를 쫙 올려 세우는 그런 경선 관리가 안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정권 교체 못했다 하면은 천하의 역적이 됩니다. 국민의 적이 됩니다. 헌정사상 최연소 당대표인 이준석 국힘당 대표 당선과 함께 2030 지지세를 확보해 나가던 국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0대 지지율이 역전됐습니다. 30대에 다시 더불어민주당에게 크게 밀린 것을 비롯해 우위를 점했던 20대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하자 일각에서는 국힘당 최근 당내 경선을 둘러싸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벌인 데 따른 유권자 이탈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13일 발표된 한국갤럽이 지난 10일에서 12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20대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7%를 기록하면서 국힘당 지지율 23%를 앞섰습니다. 7월 1주차까지만 하더라도 국힘당 20대 지지율은 30%로 민주당 24%를 크게 앞섰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역전된 건데요. 20대에서의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 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7월 1주차 24% 대 30%, 7월 2주차 23% 대 25%, 7월 3주차 19% 대 23%로 3주 연속 국힘당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7월 4주차에서 각각 21%씩 동률을 기록하더니 7월 5주차에는 29% 대 19%로 역전됐는데요. 8월 1주차에는 더불어민주당 28%, 국힘당 20%로 그 격차가 8%포인트 감소했고 8월 2주차에는 다시 4%포인트 간극을 좁힌 겁니다. 국힘당 내에서는 갑작스러운 대규모 이탈 원인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관련자들은 국힘당이 대선 경선 준비 과정에서 친윤과 반윤으로 나눠 갈등을 빚는 모습이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한 관계자는 다른 연령층과 달리 20대 지지율은 언제든 바뀐다며 20대의 중도층 분포가 넓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은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는데요. 20대 지지를 기반으로 정권 교체에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대선을 준비하던 국힘당이기에 내부 갈등 단속이 시급한 상황인 거죠. 하지만 그게 잘 될 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래 선거를 치르다 보면 시작하는 시점에 오해들이 많이 쌓이나 진행되면서 풀려나간다며 후보들과 경선준비위원회 그리고 지도부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 갈등 봉합을 시도했는데요. 앞서 여성 지지율의 급격한 하락세로 우려를 낳았던 국힘당이기에 20대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번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추락하는 건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갈등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그동안도 잘 소통을 해왔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거를 좀 해소할 만한 어떤 뭐가 필요하면은 좀 적극적인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윤석열 총장 단독은 어렵다 보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좋은 업자랑 같이 결합되면은 굉장히 시너지가 크다. 업자가 좋은 업자가 붙었어. 그 이준석한테 야 너 와라 이러면 어떡할 거야? 나는 대통령 만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니까. 누구? 어? 유승민. 안철수 서울시장 되고 윤석열 대통령 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집을 떠야지.